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사소한 행동 속에서 본성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밥 먹는 태도만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건 드뭅니다.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밥 먹는 모습을 보라. 짧은 말 같지만 그 속에는 인간관계의 지혜와 삶을 꿰뚫는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일에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작은 습관, 특히 식사 같은 일상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을 때 어떤 이는 남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자기 접시에만 음식을 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늘 자기만 챙긴다라는 말이 돌고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작은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동료가 편안히 먹는지 살핍니다. 별다른 말은 없지만 그 배려 하나가 따뜻한 인상을 남깁니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신뢰가 쌓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밥상머리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사람의 진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습관처럼 드러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밥 먹는 태도 하나에도 내 삶의 태도가 묻어나고 내 인간관계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밥상 앞의 작은 태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우리 삶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 사람의 진심은 평범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특히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간 자리에서 음식이 나오자마자 자기 앞접시에만 가득 담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빠르게 자기 몫부터 챙기고 다른 이들이 먹을 틈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한두 번 반복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은 작은 것도 양보하지 못하는구나. 이 평가는 점점 퍼져갔습니다. 그가 아무리 말로는 배려를 강조해도 이미 신뢰는 금이 간 뒤였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자리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한 직원은 늘 가장 먼저 주변의 컵에 물을 따라주고 반찬도 고르게 나누어 담았습니다. 자신은 늘 마지막에 수저를 들었지만 그 행동에서 억지나 계산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배려가 습관이 된 모습,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하다. 이런 평판은 어느새 그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밥상머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무심한 습관처럼 드러나는 행동 속에서 인격이 보이고 그 모습이 결국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정약용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사람이 보인다라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밥을 먹을 때 그가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만 봐도 성품이 느껴집니다. 감사 인사를 건네는 사람과 무심히 명령하듯 말하는 사람. 둘 중 누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지는 분명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늘 어른 먼저 드려라, 남을 챙기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단순히 예절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는 훈련이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습관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작은 한 끼 식사 속에서조차 배려가 있는지 없는지 그 태도가 쌓여 결국은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돌아보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나의 인격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숨긴다고 해도 사소한 행동에서 결국 진심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사 자리, 특히 함께 밥을 먹는 순간은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 저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 달라진 모습이 이야깃거리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친구는 끊임없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자신의 말을 끊고 본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결국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고 다른 이들의 마음은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조차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는 결국 인간관계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요. 반대로 다른 자리에서는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처음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대화를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남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고 말을 할 때도 상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그 단순한 배려 하나가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고 그날 모임이 끝날 즈음에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좋은 인상으로 깊이 남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작은 접시를 건네주는 그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 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진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꾸밀 수 없는 습관이며 꾸준히 살아온 방식이 자연스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통찰은 바로 이 점을 짚고 있습니다. 사람은 큰일 앞에서 겉모습을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 특히 밥상처럼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순간에는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상대의 일상적인 습관, 식사 태도 같은 것에 더 주목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식사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자신만 챙기는 이였나요? 아니면 남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밥상머리에 앉고 있나요? 사람들은 말보다 그 모습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에 드러나는 습관과 태도,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밥 먹는 모습 속에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는 정약용의 말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상에서 어떤 모습을 남기고 있는가? 정약용이 남긴 말,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사람이 보인다. 이 문장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 속에는 인간 본성을 꿰뚫는 철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글과 말에서 사람을 보려 했고, 누군가는 업적과 재산에서 사람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장 일상적이고 작은 순간에서 사람의 진심을 찾았습니다.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삶의 축소판입니다. 사람이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알고 있는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지, 공동체를 존중할 수 있는지가 모두 이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욕망에만 매달려 자기 몫을 먼저 챙기는 사람, 남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인간관계 속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입니다. 반대로 작은 밥상 앞에서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은 더 큰 사회 속에서도 존중과 신뢰를 쌓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습관이 결국 큰 업을 만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약용의 말과 맞닿아 있는 통찰입니다. 밥상머리라는 작은 습관 속에 그 사람의 인생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전혀 낡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조차 지원자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일부러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짧은 자리에서 지원자가 종업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주변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통해 말로 꾸며낼 수 없는 진심을 읽어내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백성과 함께하며 사람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학문을 위해 학문을 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우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당신은 일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람은 큰일 앞에서만 인품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작은 식사 자리에서 무심히 드러난 태도, 그것이 바로 인격의 총합입니다. 정약용이 던진 이 통찰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잊고 사는 사실은 사람의 본성은 거창한 순간보다 작은 순간에 더 잘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정약용이 밥 먹는 모습을 통해 성품을 읽어냈듯이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도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예절을 지키는 사람은 큰일에서도 실수하지 않는다. 이는 곧 일상의 사소한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태도, 타인을 대하는 작은 손길이 결국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는 반복된 습관의 총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습관이 쌓여 성격이 되고 성격이 결국 운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 끼 식사에서 무심히 드러난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교 경전에서도 이런 통찰이 자주 등장합니다. 부처님은 작은 행동이 큰 업을 낳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과 행동이 결국 인생을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정약용의 말과 맥락이 절묘하게 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흔히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눈을 빼앗깁니다. 직함, 재산, 학력 같은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그보다 작은 것, 사소한 행동에 더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습관은 꾸며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자기 몫만 챙기는 사람, 겉으로는 겸손하다 해도 타인의 노고에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말은 많지 않아도 작은 행동에서 배려가 묻어나는 사람, 결국 누구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약용의 통찰은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사람은 거창한 업적으로만 평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 속에서 삶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은 남을 판단할 때도 자신을 돌아볼 때도 작은 행동 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정약용의 통찰과 비슷한 주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성격을 알기 위해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이고, 둘째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드러나는 습관입니다. 밥 먹는 모습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경쟁, 배려, 자기 절제 같은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꾸며낸 연기가 아니라 습관으로 굳어진 행동이기에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서 보이는 태도가 직장 내 인간관계와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협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자기만 챙기거나 타인의 말을 끊는 사람은 신뢰가 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밥상머리의 행동이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인간관계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한 상담가는 사람의 본 모습은 무방비 상태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자리야말로 사람이 가장 무방비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다루는지, 주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로는 친절하다 해도 식사 자리에서 종업원을 무시하는가? 아무리 겉모습은 근사해도 그 순간 드러난 본성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배려가 습관으로 자리 잡았는지 확인해 보려면 밥상머리에서의 행동을 돌아보면 됩니다. 무심코 먼저 수저를 드는지, 남을 챙기는 손길이 자연스러운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그리고 행동 중에서도 반복되는 습관을 보라고. 정약용이 오래전에 남긴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반복한 습관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사람이 보인다 라는 통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히 식사 예절을 넘어서 사람의 본성은 작은 순간, 사소한 행동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첫째, 밥상머리는 인간관계의 거울입니다. 자기 목만 챙기는 사람은 큰일 앞에서도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작은 반찬 하나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둘째, 습관은 결국 운명을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반복된 습관의 총합입니다. 밥상에서의 작은 태도, 그것이 쌓여 결국 인생을 결정합니다. 셋째, 일상의 순간은 무방비 상태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이 강조하듯 사람의 말보다 행동이 더 정직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종업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최근에 함께 밥을 먹은 자리에서 마음속에 오래 남은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식사 장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단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밥 먹는 모습을 평가하기 전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히 먼저 수저를 드는가, 남을 챙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가.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정약용은 평생 백성을 가까이 하며 삶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가 남긴 짧은 문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없이 큰 울림을 줍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난 마음이 곧 인생을 말한다는 것, 그 지혜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고 남을 챙기는 손길을 자연스럽게 내미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신뢰와 존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얻은 통찰을 마음속에 담아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배려와 습관의 힘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으로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평안과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